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식하고 생각, 그다음 자아, 대부분 그런 질문들을 혼자 속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좀 평생 갖고 있는 질문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의식, 자아, 생각. 이거 하살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순서로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컨서스니스, 셀프. 요거 두 가지는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도 좀 엄밀히 정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은 일상 용어죠. 그래서 이게 좀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래요. 요거 중심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거의 평생 갖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이게 해명이 됐느냐? 의식 이게 브레인 사이언스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모델이 있느냐? 브레인 사이언티스트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하는 흔히 이 분야를 다루는 사람들은 대가급 인사들이 달아요. 이거 해갖고는 가제가 안 되거든요. 다 아시죠? 이거 해갖고 무슨 단백질 레벨에 증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전 세계적으로 좀 직접 가지하고 별 관련 없는 이렇게 원로 학자들 이제 평생 물고 늘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식자 생각을 어떻게 접근해 봐야 되는가? 그게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생각하는 그걸 먼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각형이 브레인입니다. 그래서 네 개를 제가 상정해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외부 익스터널, 외부 환경에서 자극이 들어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브레인 뉴럴 시스템이 한 5억 년 정도 진화를 해봤거든요. 뉴럴 시스템이 자극을 접수를 해요. 딱 받아갖고 요거를 브레인이나 봐도 되고 피부로 봐도 돼요. 그럼 일단 오면 외부 자극이 신체 안으로 살짝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많이 들어가기 전에 콧장 반응을 유발해요. 벌레 같은 거 딱, 지렁이 같은 거 딱 건드리면 움찔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걸 뭐라 하냐면 자극 반응이라 그래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박테리아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탐지하고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절지동물, 환영동물, 선영동물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꿈치락거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포유동물 좀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 의식을 갖는 포유동물은 감각 입력이 들어오면 쭉쭉쭉쭉 안으로 진행해요. 브레인 안으로. 안으로 진행하면 이게 쭉 오면 좀 공부하신 분들 다 이쭉 오면 우리 인간 같아서는 프리프론탈 에어리아가 되죠. 전두엽. 이쭉 오면 이쪽에서 세 개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빈 서판이 아니죠. 빈 화이트보드가 아니고 미리 우리가 학습한 것들이 있다. 과거 경험의 학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세계 모델이라 그래요. 그 기억에서 감각 입력에 상응하는 출력이 이쪽에 탑에서 바텀으로 내려가요. 요거는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오는 상행 감각. 요 하행 운동이라도 돼요. 근데 요걸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행 예측 시그널이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요까지 내가 그랬는데 사실 요까지 나가면 척추를 통해서 팔다리를 움직여서 우리가 반응 걸어가거나 주먹이 나가거나 피하거나 운동이 나요. 됐죠? 그런데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상행 감각이 올라오면 요 감각에 트리거된 기억에 그거에 매칭되는 기억이 위에서부터 늘어와요. 하행 예측이 늘어오는데 요 늘어가는 기억이 바로 지각이 됩니다. 그럼 지각은 반드시 기억을 참고로 해야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각이란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지각은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참고를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참고하는 거 있죠. 예, 뭐 수학 문제를 풀든지 뭐 어려운 거 풀 때는 의식적으로 기억을 불러오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의식 레벨에 올라오지 병렬적으로 순간적으로 기억을 불러와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사진 있는데 보면 어떤 동일한 사진인데 하나는 들어갔다 보이고 하나는 나왔다 보여요. 근데 이 동일한 사진을 180도 뒤집으면 안으로 들어간 거하고 튀어나온 걸 우리는 금방 지각을 해요. 그때는 뭘 불러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 학습한 태양은 위에 있고 빛은 위에서 밑으로 쪼이니까 그림자가 밑에 생긴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행 감각 하행 예측에 하행 예측 시그널 요걸 지각이라 그러고 요 지각의 내용이 바로 의식이 됩니다. 네, 의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하행 예측 시그널이 매 순간 상행 감각을 인터럽트를 걸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어떤 감각이 뭐가 봤어요? 어떤 사람이 봤어요. 저게 누구지? 하는 순간입니다. 이 전체 일어나는 게 1초, 2초 이런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거 누구지? 요 1초 사이에 쪽쪽쪽쪽 오르는데 그때까지 자 요거 3초쯤이라 합시다. 1초, 2초까지는 뭔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60대 뭐 남자 같으면 여기서 빨리 돌려보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사람 누구지? 순간적으로 우리 내 초등학교 친구 아니냐라고 기억에서 늘어와요. 그러면 기억에서 요 늘어올 때 요 1초, 2초, 3초 확신이 안 서죠. 그럼 늘어올 때마다 그 친구가 얼굴이 대충 어땠는데 불러와갖고 지금 보이는 요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게 다단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단이 일어나갖고 요게 딱 맞으면 더 이상 안 늘어가 되죠. 안 늘어 누구 왔냐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계속 이게 요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설명하고 정명의 순환 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언제 끝나느냐 하면 설명이 정명이 될 때 끝나요. 그때를 뭐라 그러냐면 셀프 에비던트, 자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명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행 예측이 소나기처럼 쏟아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그 1초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는 입력하고 그 해당되는 세계 모델이 딱 맞는 순간 스탑 딱 해요. 그때를 자명하다 그래요. 우리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나 하면 자명한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일상이라 그래요. 그게 딱 깨졌을 때 황당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래서 자, 벌써 이제 지각이라는 그가 뭔지 이해하셨죠?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는데 제3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감각 입력이 안 들어왔는데 자체 내 발진이 일어나 버려요. 요 세 개 그림을 꼭 연계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외부 자극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외부 자극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데도 요 색깔을 잘 보세요. 요 색깔이 바로 브레인 내부에서 일어난 지각, 의식, 느낌 이런 것들이 외부 자극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요거 비슷한 게 있어요. 외부 자극 없이도 돌아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외부 자극이 없잖아요. 돌아가요. 이거 사실 이쯤까지 돌아요. 이게 꿈이죠. 꿈이죠. 그래서 이게 환각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이게 신비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이 환각입니다. 환각의 정확한 네가티브 데피니션은 뭐냐 하면 외부 감각 입력이 없는데 지각작용이 일어나는 현상. 그걸 환각이라 그래요. 됐죠? 외부 입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각작용이 일어났어요. 요거. 그게 환각입니다. 전적으로 언제 일어났냐면 우리가 밤에 꿈꿀 때 하룻밤에 꿈을 몇 개나 꾸는 줄 알아요? 20가지 이상 꿈을 꿉니다. 오마이사이언스. 렘 수면이 보통 사람이 90분. 렘 사이클이 수면 주기가 4-5번 진행이 되는데 그 주기마다 렘 사이클이 들어가요. 그래서 5분, 10분씩 들어가서 꿈을 꾸는데 대략 한 10분 내에도 꿈이 3개, 4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 꿈이. 아무도 모르죠. 깨어나도 다 잊어버리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을 새벽 1시, 2시 수면센터 연구소에서 자는 사람을 깨어 딱 보면 거의 대부분이 꿈을 꾸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혹시 나는 꿈을 안 꾼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할 뿐이지 다 꿉니다. 저는 뭐 거의 매일 꿈을 꿔요. 벌써 한 뭐 5, 6년 동안 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몸 상태가 좋은 날은 새벽에 꿈 2개, 요즘은 어떤 데는 3개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3개가 다 다른 스토리예요. 그리고 꿈 하나 내에는 아주 컨시스턴트해요. 황당하지가 않아요. 그 하나의 꿈과 다른 꿈 사이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 꿈 하나는 논리적으로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본질은 뭐냐 하면 모든 게 환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도 환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꿈하고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두 개 다 환각인데 생각은 제어된 환각이라는 거예요. 컨트롤된 환각이라는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최근에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아닐세스라는 사람이 쓰는 그 나대기 빅뉴란 책입니다. 그 책에 뭐 그 책 한 권이 이걸 전체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환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전에는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최근 한 3년 사이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브레인 연구하는 사람들 주류가 우리가 사실은 거의 다 환각이라는 걸 브레인 쪽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거의 7, 80%가 동의합니다. 이건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그냥 커먼 센스에 해당됩니다. 아직 뭐 일반인들은 우리가 정신적인 환각이라 하면 야 그거 뭐 좀 사이키델릭한 이야기 아니냐? 뉴에이지적인 접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o, 아닙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벌써 주류입니다 이게. 예, 모두가 환각입니다. 단 그 환각이 제어됐느냐 제어되지 않느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됐죠? 제어되지 않는 환각을 꿈이라 그러고 예, 제어된 환각을 생각이라 그럽니다. 생각은 낮에 꾸는 꿈입니다. 생각은 낮 동안에 꾸는 꿈입니다. 이거저들이. 예.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환각이다, 의식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측면을 딱 접근하면 의외로 단순한 특징들이 보여요. 오케이. 자, 다시. 미리 그래서 이 전체 제가 보는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4개 다이어그램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감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지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생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네. 잡다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종교나 이렇게 철학에 심취한 분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이언스나 공학 쪽에서는 그걸 단순 명쾌하게 정리를 내리지 않으면 빌딩을 지을 수 없어요. 그 점이 접근법이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 위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잖아요. 한 10년 동안.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에서 일반상까지 모든 아인슈타인 연구를 맨 출발점이 뭐냐면 철학적으로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을 하고 4차원 시공을 이제 일반 상대성을 전개했는데 그 전개 출발점이 뭐냐면 시간은 시계가 잰 것, 길이는 자가 잰 것, 끝. 요 툴을 갖고 시작했어요. 만약에 거기다 많은 철학적 사변을 붙였다면 빌딩을 못 지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요 그림 보시면 감각, 지각, 생각이 뭔지. 예. 그 다음에 두 가지. 환각, 모두 환각입니다. 제어되느냐, 제어되지 않느냐, 요 차이밖에 없다는 거.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법은, 이 그림도 보시면 사각형밖에 없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인데, 우주 빅뱅에서부터 인간의 의식, 붓다의 깨달음조차도 저는 사각형, 직선, 화살표 요 3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브레인 한 20년 동안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5년 전까지도 저는 브레인을 그리면 곡선을 그렸어요. 네. 근데
3년 전부터 서서히 곡선이 사라져요, 저한테는. 그리고 급기야 작년도 브레인 강의 4시간짜리 8번 할 때 30시간 강의에는 개파갈 정도로 곡선을 피해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저는 빅뱅에서부터 붓다의 깨달음까지도 인간의 어느 모든 것도 사각형, 직선, 화살표 세 가지면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사각형, 직선, 화살표죠. 그러면 자 이것도 보세요. 요게 뭐 문자를 다 빼버리고 나면 사각형, 직선, 화살표. 네. 우리는 뭐든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 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보면 자명해지지 않는 거는 옆길로 잘 빠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냐? 한번 유추해 보세요.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유추가 되나요? 우리 저한테 강의를 좀 들은 분들이 좀 있으면 유추가 안 돼요.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네. 이거밖에 없어요, 저 봤더니. 사각형, 직선, 네, 요거밖에 없어요. 빅뱅에서도 인간 의식까지도 사각형 하나로 거의 다 설명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뭐냐 하면 빅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출현하는 게 포톤, 광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 그래서 일렉트론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워낙 싫어하니까 제가 점조차 싫어해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자도 이렇게 짧은 선으로 표시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펙티브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보시면 요거는 뭐냐 하면 요 레벨을 뭐라 했겠어요? 요거도 원자를 해놨어요. 요 원자는 요까지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원자 핵을 나타낸 겁니다. 핵입니다. 그럼 이거 뭐지? 저거 왜 이렇게 나눴는가 잘 보세요. 요거는 광자, 전자, 사실은 요건 양성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인 핵, 그게 뭐죠? 수소 원자 핵이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조금 설명을 복잡하면 무조건 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사각형, 직선, 화살표 이외에는 어떤 것도 안 쓴다. 근데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이 그거 갖고 다 함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생략한다. 아시겠어요? 무제한적으로 씁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요 사각형은 요렇게 보면 내가 두 가지로 써요. 혹시 이거 유추할 수 있습니까? 색깔 두 개인데 요거 하나는 양성자입니다. 요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양성자를 그냥 표시하면 하얀 사각형 4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게 알파 파티클입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제가 상징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왜 요걸 띄어놨을까요? 요거는 뭐냐 하면 카본, 요거는 질소, 요거는 산소입니다. 요 카본, 질소, 산소는 92개의 주기율표 나온 걸 대표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전자를 점으로 표시 안 하는 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다가 여기 원자 핵이잖아요. 카본 같으면 전자가 6개잖아요. 그러면 1s 궤도의 2개, 2s 궤도의 2개, 2p 궤도의 2개. 예. 그 6개 중에 실제로 작용하는 거는 카본이 8이 4개잖아요. 이 8이 4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질소 같으면 요게 카본 같으면 요게 2개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원자 레벨. 자, 요거는 뭘 같아요? 자, 정보가 많으면 사람들도 헷갈려요. 치워버리고 보세요. 네, 치워내야 돼요. 묻지 말고,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학문을 즐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잡다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 갖고, 자, 물러서가 보면, 예,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패턴을. 예, 패턴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나가야 돼요. 패턴을 보시면, 뭔지 몰라요. 근데, 자, 보세요. 요거 하나가 있었는데, 요건 4개가 있어.
그리고 인접해 붙어 있어. 그다음 요 다음 단계는 요게 위로 또 가 있어. 자,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패턴의 변화를 본 적 있나요? 예. 우리가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냥 매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패턴 형식으로 안 바뀌었다 하면 해. 이거 그만. 자, 아까 했던 이게 DNA입니다. 우리는 DNA를 이렇게밖에 안 배웠어요. 심지어 어떻게 배웠나 하면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 DNA 어떤 그림의 DNA도 이렇게 안 그립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요게 이빨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연결이 돼서 사다리처럼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헷갈려 버린 거예요. 분리해야 돼요. DNA 공부할 때 전부 다 직선을 했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망해버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요거 하나하나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분리된 실체예요. 그러면 야들이 실제로 DNA상으로는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리된 실체가 어떻게 결합했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사이에 악교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그거 혹시 아는 사람? 네.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요 악교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 DNA는 몇 개 있느냐면요. 이게 32억 개 있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아래오로 32억 개 있습니다. 다 연결된 걸 다 연결하면 1.8m, 2m쯤 됩니다. 거미줄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눈에 안 보이는 가난 선으로 돼 있어요. 됐죠? 그런데 선이 안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끊어져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끊어져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연결된 걸 본 사람은 끊어진 걸 못 본 사람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유추할 수가 없어요. 요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전부 다 이쪽에는 리듬듯입니다.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전자, 요거 하나, 요 사각형 하나면 끝납니다. 그걸 중첩해서 연결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걸 핵산이라고 그래요. 누클레타이드. 그래서 우리 배웠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그리고 우리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는 요 네 개의 문자로 갖고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 네 개의 문자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분리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게 박테리아가 우리 인간이 세포에서 단백질 하나 만들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요 DNA를 풀어요.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 하나하나를 재봉틀 할 때 다다다다 박잖아요. 그렇죠. 박아 나갑니다. 박테리아는 1초에 몇 번 박느냐면 요거를 1초당 1000개를 박습니다. 인간에 있는 그 전사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초당 한 100개 정도 박습니다. 그래서 초당 100개에서 초당 1000개 정도를 요걸 박는 과정입니다. 그걸 중화효소라 그래요. 그래서 중화효소니 박는다 이런 개념을 미리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게 독립됐다는 걸 알면 당연히 어떻게 연결하는가 질문이 나올 건데 우리 교과 과정이 그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부터 보여줘요. 연결된 걸 보여줘요. 오케이. 오늘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말했듯이 사각형, 직선, 화살표로 빅뱅에서부터 붓다의 깨달음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이거는 뭐냐 하면, 그래서 DNA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탄수화물입니다. 예, 탄수화물은, 엄밀히 이게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를 딱 세 개 연결해갖고, 예, 탄수화물, 예, 다당류가 되는 걸 표시했고, 요거는 뭐냐 하면, 구별할 필요 없이 색깔 조금 더, 요거는 뭐냐면, 아미노산을 연결해야 단백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인지질, 세포막에 있는 지질, 그 하나를 해갖고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됐죠? 예, 그럼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보라는 걸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미리 제가 이걸 갖고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졸아요. 힘들어요. 정보량이 많았어. 오케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두 개의 파워포인트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이걸 알게 되는데 조금 답답해도 이걸 보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안 들어요. 됐죠? 그래서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원핵세포예요. 언제? 40억 년에 출현했던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뭐겠어요? 혹시 요거 정답 맞출 수 있는 분? 자, 저거 모든 게 상징입니다. 다 실제로 요 보면 요 막에 뭐가 박혀 있고 안에 요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을 많이 보셔야 돼요. 모든 학문은 패턴을 보는 겁니다. AI는 숫자의 패턴에 관한 머신입니다. 숫자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보고 모든 걸 숫자의 패턴을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이나 숫자의 패턴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감 잡았죠? 미토콘드리아 여기 TCA 사이클이고 여기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어느 날 요 세포가 요 세포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동물, 식물, 버섯, 균류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다 세포 동물. 선생님 조심은 저도 졸아요. 그래요.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미러링 그 페르티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물리 입자 물리학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거울상입니다.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거울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좋으면 제가 좋은데 제가 좋다는 말은 뭐냐면 이쪽에 기억의 창구가 문이 잘 안 열려요. 너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환하게 앞으로 3시간 공연을 해야 되는데 같이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나중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이틀 전에도 책을 한 권 샀는데 딱 한 대목담으로 책을 샀어요. 저 서점에 가면 뭐 짧은 시간에 막 시간 없을 때는 30분 만에 4-5권 책을 사야 돼요. 그럼 쫙 넘겨보고 딱 한 문장 보고 썼는데 뭐 왜 그 책을 샀는가 이야기 드릴게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 전문가 주장은 뭐냐 하면 그 운동 속에 이동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어이? 네, 그 한 문장 때문에 그 책을 샀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예상을 드릴게요. 제가 40대 중반에 남미 마추픽추를 배낭여행했어요. 그때 놀랬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럽이나 어디 가고 배낭여행하면요. 배낭여행하는 상한 나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측해봤어요? 그런 패턴 봤어요? 50대, 60대가 배낭여행한 남자 없습니다. 네, 제가 혹시 EBS 세계태평 보신 분 알겠지만 제가 베네수엘라 로라이나를 갔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거기에 가면 그게 방송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3년 전에 갔다 왔어요. 베네수엘 가면 그때 놀랐던 게 뭐냐면 그게 거기에 뭐 수백 명이 쭉 가는데 거기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60대 간 넘은 사람이 가장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거 봤더니 전부 다 대학생들 30대 50대는 아예 볼 수도 없어요. 50대 60대는 없어요. 이런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50대 60대가 되면 운동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이동을 꺼려해요.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동을 꺼려해요. 그게 물리적 이동을 꺼려하다가 그 나중에 멘탈 이동을 꺼려해요. 그러면 이제 꼰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동. 운동이란 개념 속에 이동이란 개념을 함께 포함시켰다. 이 새로운 패턴이에요. 그거 하나만 얻어도 나는 그 책 살 의향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몇 개만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운동해라는 말 다 듣는데 이동하고 운동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라. 이거는 정신적 이동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미토콘드리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다 되고 나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하는 학습법 거의 40년 동안 계속 해왔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대칭을 발견하라. 여러분들 거울에다가 문자를 ABCD를 거울에 비춰보면 좌우가 바뀌어져 금방 알죠? 거울에 비친 우리나라 책 읽기 굉장히 어렵죠? 다 경험해 봤었죠? 좌우가 바뀌었어요. 근데 거울에 내 얼굴을 보면 여러분 좌우가 바뀌었다는 거 압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 색깔 찍으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노원없을 때.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 우리 얼굴이 대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좌우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거울 보고 몰라요. 좌우 대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얼굴 미학적으로도 대칭인 얼굴이 미의 표준입니다. 다 알죠? 근데 이게 우주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대칭인 얼굴이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대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시상태 돌아가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나 어디서 뭔가 아름답다는 말은 우리는 지금 아름답다는 말을 썼지 거의 많은 구석기 시대 때 100만 년 전에 아름답다는 말 썼겠어요? 뭐 있다 해도. 예, 그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냥 하는 개념입니다. 예술이란 개념이 지금은 팽배하잖아요. 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다. 우리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좀 더 성화된 뭐다. 기술은 뭐 그냥 뚝딱뚝딱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시계를 300년, 아니 100년, 150년만 돌려보세요. 그때 예술이란 개념이 있는가? 네, 없어요. 기술입니다. 기술이란 개념이 팽배했다가 그 다음에 한 100년 전부터 예술이란 개념이 그 위에 갖다 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겹겨 갈게요. 온 사회가 창의성으로 막 들떠 있는데 창의성이란 단어가 크리에이티브란 단어가 언제 출현했을 것 같아요? 이거 나도 처음에 그리스 때부터 있었지 당연히. 그때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뭐 아주 기발한 사람이 있었을 거니까요. 그때부터 있을 줄 알았는데 틀렸어요. 크리에이티비티란 단어가 출현하는 게 대략 한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예. 시작은 프랑스의 포앙카레라는 수학자가 했던 행위에서 처음으로 그 창의적 단계를 자기가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소설가한테 넘어가고 이러다 몇 단계 거치다가 가장 최근에 와서 크리에이티브란 단어는 생긴 게 한 5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제발. 예. 자, 다시 모아서. 그래서 뭐냐면 또 빨리 할게요. 왜 대칭이 미의 기준이냐? 아름답다는 개념이 아니고 좋다는 개념은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면 편안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게 뭐냐 하면 덜 귀찮다는 말입니다. 이게 더 정확히 귀찮습니다. 예. 덜 귀찮다는 거예요. 야생 환경이나 우리 살아보세요. 귀찮은 게 너무 많아요. 예. 덜 귀찮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데코레이션 돼갖고 아름답다는 걸 바뀌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가장 중에 우리 이제 정신작용에서 가장 덜 귀찮은 게 뭐냐면 딱 보고 아는 게 덜 귀찮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딱 보고 아는 게 덜 귀찮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려면 간단해요. 무슨 수를 쓰든지 덜 귀찮게 해주면 돼요. 야를. 됐죠? 그래서 발견한 게 사각형이요. 삼각형은 더 단순한 것 같은데 뭐 났잖아. 찔리잖아. 됐죠? 그거는 아픈 것 같아. 안 썼어. 오각형, 뭐 육각형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복잡하잖아. 안 썼어. 그래 봤더니 가장 직사각형 했다가 요거 조금 줄이니까 가장 아름다운 게 있는 거야. 정사각형이요. 오늘 요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몸이 먼저 알아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20년 이상 매일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이 곡선을 피해가는 걸 알게 됐어요. 곡선이 많은 파워포인트를 보면 머리가 아파. 그거.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조사해봤더니 뭔가 있다는 거. 이어서 정보처리. 곡선은 모든 곡선은 탄젠트 접선이 무한대로 많잖아요. 우리 다 이 프로세스를 해줘야 돼요. 귀찮으면 안 돼요. 귀찮으면 져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무조건 어떤 수를 써도 안 귀찮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됐죠? 안 귀찮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이야기예요. 저한테 이거 강의하는 거 100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딱 나올 것 같더니 이거 보기만 하면 돼. 딱 하나 보시고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패턴을 보시면 돼. 됐죠? 이제 그 정도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칭의 원리라고 그래요. 안 귀찮게 만드는 거. 첫 번째 대칭의 원리요. 자연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대칭. 무조건 대칭을 찾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칭이 원은 대칭인데 원을 왜 선택 안 한가를 설명드릴게요. 원은 무한을 삼킨 자요. 가 건드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은 무한을 삼킨 자요. 가 건드리면 안 돼요. 무한을 삼켰기 때문에 잘만 건드리면 엄청난 걸 토해내요. 탁탁 건드리면 사인, 코사인이 거기서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좀 수학 좀 아는 사람, 공학 쪽에서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거기서 나와요.
나중에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는데 최대의 장점인데 야가 또 그게 최대의 단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원에서 여러분들 지름을 한번 만들었어요. 반지름을 꺼보면 무한대의 반지름을 끌 수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그 답이 뭐냐면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로 카오스라 그래요. 글로 가면 안 돼요. 나는 그 후로 원을 싫어하게 됐어요. 공부의 길로. 저 몰랐어요. 옛날엔 저도 원을 굉장히 좋아했죠. 곡선, 원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자연에는 곡선하고 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 가설이에요. 글로 밀어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좀 갔습니다. 자, 첫 번째 대칭.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의 얼굴이 모듈입니다. 됐나요? 대칭을 현현한 형태를 모듈이라고 그래요. 이 사각형이 모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모듈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모듈이 유니트가 많아지면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의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칭화, 모듈화, 순수화로 저는 빅뱅에서부터 붓다의 깨달음까지 모든 우주에 일어난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희 가설이에요. 네. 됐죠? 지금 보세요. 그 유전을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제 순서는 세 번째 나와야 돼요. 순서가 모듈 앞에 순서가 나올 수 없다는 걸 직감했나요? 뭐의 순서냐 하면 모듈의 순서예요. 그럼 모듈이 없으면 순서라는 건 넌센스예요. 됐나요? 모듈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문은 모듈을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칭 현상을 발견하고 모듈을 만들고 순서화하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자전자 이렇게 됐고 인간 전역세포까지 다 됐어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이것도 벅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그래. 이거 그래 시원하지 않나요? 내가 그랬나? 예, 보세요. 자, 약속 지켰죠? 사각형, 직선, 화살표. 이 약속은 지켜요. 법칙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뭐지? 한번 유추해 보세요. 예.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붙였는가? 저 천지무관 자연에. 예, 이건 네로다 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입니다. 예, 구조가 결정이 되고 그 구조를 구성하는 파트, 부분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상호관계가 표시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든 핵물리학이든 모두에 통용됩니다. 특히 잘 통용되는 데는 브레인 사이언스입니다. 예, 이게 브레인 용어들입니다. 예, 프리프론탈 폴, 안테리어 싱글러 자이러스, 살라머스, 프리모타, 포스터 싱글러 자이러스, 예, 글로벌 팔라더스, 인터널, 서브텐스 니그라, 서브 살라믹 누클레스. 여러분들 파킨슨병 걸리면 이거다가 직접 탐침을 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페라 페레탈 로브, 인페라 페라탈 로브, 안타리오 템포럴 자이러스, 벤트로 레트럴 프리프론탈 코텍스, 벤트로 미들 프리프론탈 코텍스, 히포캄퍼스. 자, 요걸 공부는 뭐냐 하면 저한테 공부는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건 언어학이고 키워드를 기억하는 게 공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극해 드릴게요. 요게 어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떤 책에 보다 이런 나오더라고요. 모차르트의 전기를 대략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게 딱 예를 나왔어요. 모차르트가 이렇게 했고, 어릴 때 착내하고 쭉 해갖고 한 페이지 장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그 저자가 뭐라 했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정보는 무엇입니까? 딱 3개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몇 살 때 피아노를 배웠는가? 몇 살 때 결혼했는가? 됐죠? 그런 숫자가 나오는 정보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는 대충 다 알잖아요. 모차르트 위대한 음악의 천재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언제 결혼했고 언제 시작했던 정도 알면 나머지 대부분 정보는 모차르트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니까 내 생활을 유추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혼했다니까 누구 사랑했는 거고. 됐나요? 네. 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핵심 키워드를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초시계를 딱 갖고 3초 내로 이걸 주룩 다 암기를 할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훈련하는 걸 공부한다 그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의미를 따져주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예, 공부가 아니고 공부는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이 PM이 뭐다? 프리모타. 예. 서브살라믹 누클레스. 공부는 뭐냐면 이걸 얼마나 빨리 발음하는가가 공부입니다. 서브살라믹 누클레스. 그러면 내 몸에 붙었죠, 이게. 점점 내가 1년 동안 저 사람 몸에 붙었다는 걸 느꼈나요? 몸에 붙었을 때 어떤 정보가 내 몸에 붙었을 때 나를 흔드는 겁니다. 오케이? 나를 흔들어 갖고 느낌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에 붙지 않고는 느낌이 안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저 용어가 뭐야 이해해야 되겠다고 접근하나. No!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서 몸에 붙이는 과정입니다. 붙이고 나면 가들이 이 안에서 춤을 춥니다. 그때 내 모든 기억이 가들하고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야기죠. 예.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는 오는 겁니다. 야들이 몸에 붙어갖고 내 브레인에서 춤을 출 때 내가 모든 내 시선이 아니고 야들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계를 잘 못 보느냐 하면 내 시선을 보려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야들의 시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왜 공부 안 해? 이거부터 먼저 본 거예요. No.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 이해됐죠? 다 도망가게 해놓고 무슨 교육을 해, 학문을 해.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야지. 들어오면 간단해야 돼요. 집이 잘 정리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됐죠? 이해됐나요? 뭐 이해할 거 없죠? 그냥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대부분 공부하는 거 보면. 일단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그 다음 보는 건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면 요거의 사각형 요 코너는 딱 맞았죠. 요 밑도 대부분 맞았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맥락이라 그래요. 요거 맞추면 요거가 대칭이 올립니다. 맞추고 나면 시원해요. 머리가 안 아파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름을 알고, 요 단계에서 훈련입니다. 엄청 발음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이 불교에서 다란이는 힘이 있습니다. 아재, 바라제. 네. 그왜 힘이 있을까요? 의미를 안 물었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오마이사에서. 의미를 묻는 순간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의미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생기는 겁니다. 네. 제발 의미를 묻지 마세요. 우주의 물리학에는 어떤 수학 방정식이든 어떤 화학식에도 의미란 텀은 없습니다. 의미란 항은 없습니다. 자, 그게 오늘 강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현상적이라고 합니다. 그건 일어난 현상입니다. 네. 오케이. 자, 됐어요? 그래서, 자, 그럼 요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책 학원의 주제입니다. On Task라는 책. 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그 한 500페이지 되는 내용을 한 장으로 그대로 컨버즈 한 겁니다.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거 찍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찍어 가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이 전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뭘 하는 거냐 하면 간단합니다. 꿈을 가져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현될 거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 브레인이 우리가 상상한 거, 내 되고 싶은 걸 어떻게 성취하는가. 인간은 끊임없이 달을 봤는데 2000년 동안 달을 오래 본 인간이 어느 날은 달에 갔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 이야기하면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해갖고 뭐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되기 전에는 뭐였죠? 다 상상이었죠. 드림이었죠. 드림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과정입니다. 빨리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상상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실현 다 되셨나요? 안 되죠. 네.
대략 100개 하면 1개 정도 되죠. 되기는 해요. 확률이 거의 높지가 않아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됐죠. 이것도 다양한 패턴이 있다는 걸 감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타율이 높고 어떤 사람은 타율이 낮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오케이. 우리의 꿈은 어쨌든 타율을 떠나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단 많이 힘들지. 이혜영 선생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눈물은 지청에 하석을 남기지 않는다. 들어보셨나요? 예, 아무리 발굴해도 눈물은 화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하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예, 자,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그게 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히포캄퍼스 빨리 하겠습니다. 자, 1분 만에 끝내드리겠습니다. 해마에서 일화기억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이 프론탈 폴로 들어갑니다. 프론탈 폴이 요쪽입니다. 바로 요쪽입니다. 요 프론탈 폴은 최근에 막 연구되고 이게 뭐 4, 50년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이게 핫 이슈가 되는데 요게 뭘 하냐면 장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감 잡았죠? 예. 요게 목표가 명확하고 강하지 않으면 다 타율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타율은 얼마입니까? 이 타율은 언제 결말이 나느냐면요. 일단 정면 퇴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타석에 서 있는 겁니다. 대략 65세 이상쯤 되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장기 목표, 미니멈 10년입니다. 우리 단체에서 뭐 올라온 사람 10년 이상 저한테서 강의된 사람이 있어요. 10년 갖고 좀 부족해요. 전문가 발령 들어가려면 일단 공부의 길로 들어가면 미니멈 기간을 한 30년 잡으셔야 돼요. 요 30년 동안 잡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일하기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가고. 자, 빨리 하겠습니다. 진화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면 요 시스템이 먼저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게 운동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복잡한 그 일련의 행동 중에 한 파트를 운동을 실행하는 과정은 여기서 프리모타, 전운동력으로 들어가고 전운동력, 에러네. 요거 바로 적었어요. 근데 시간 없어서 못 고쳤는데, 요게 선조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예, 바꿔놓으세요. 스트레이텀입니다. 이제 왜 이게 틀린지 이해됐어요? 카피 앤드 페이스트 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가장 편한 게 카피 앤 페이스트잖아요. 이것도 대칭의 원리에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달아줘야 돼요. 스트레이트업으로 왔어요. 자, 바라겠습니다. 스트레이트업에서 이건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살라모스 가서 또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거는 뭐냐면 요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 행동입니다. 그게 프리모터로, 그게 스트레이텀, 요거는 습관이 저장되어 있는 거. 스트레이텀을 갖다가 여기서 직접 경로를 타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다음에 어텐션, 요 브레이크는 적어놓으세요. 항상 브레이크가 밟혀져 있는 겁니다. 항상 밟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자극이 들어오면 요거 자극이 일로 가서 요거에서 요거를 브레이크를 갈았다는 건 GPI를 요게 항상 요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야가 요걸 한 방 쳐버려요. 그 얼뚝결에 욱 하고 이게 브레이크가 풀려버려요. 풀려버리면 요 운동 출력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루프를 걸리게 돼요. 작동해버려요. 요걸 고라 그래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하고 노고가 있어요. 간접 경로는 요 하나를 더 거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행동은 할 거는 하고 하지 말할 거는 스탑해야 됩니다. 브레인 과학 해보면 이게 아주 어려워요. 할 거는 하고 하지 말할 거는 스탑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니까 동시에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줄까요? 이거 어디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작년도 뉴스에 크게 났던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그 정상하고 막 국제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직감적으로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것은 뭐 실패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해버린 거예요. 해야 될 건 이거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악수하는 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하고 있는 순간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사람 왜 실패했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걸 스탑을 못 시킨 거예요. 흔히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래서 말 실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쭉 하다가 요런 아주 그 험악한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스탑을 못 해버린 거예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 안정장 치료되어 있다. 행동은 우리 인간의 행동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실패해버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중으로 해갖고 마지막에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다시 바이든으로 가갖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순간적으로 바이든이 순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악수하는 사람보다 어쩌면 이 사람하고 외교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해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신뢰가 됐는데. 예. 요 현상이 왜 일어났냐 하면 우리 브레인에 요걸 자극기억이라는데 자극기억의 용량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너 자신 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제 보면 그때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하고 해야 될 것 하는 것 갖고는 50%밖에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걸 스탑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그러면 이 비율을 누가 결정해 주느냐 하면 이전 기억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됐죠? 자, 거기까지 하고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충 이야기 됐죠. 근데 요거는 뭐냐 하면 자동차에도 급브레이크 있잖아요. 운동이 워낙 중요할 거라 급브레이크가 진화되어 온 겁니다. 이게 급브레이크입니다. 이어서 이게 벤트로레터럴 프리프론탈은 뭐냐 하면 외부 환경에서 갑자기 내한테 돌출해오는 이런 걸 빨리 프로세스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이거 뭐 강도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차가 갑자기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진화된 게 급정지입니다. 급정지 이게 운동 출력에서 급정지는 금방 이해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이쪽에 정보 처리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조금만 어려운 이야기해도 이 안에서 급정지 해버려요. 이제 이게 이해됐어요. 예, 공부할 때는 급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조금만 어리고 들어가도 난 몰라 하고 브레이크 밟아버려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화 중에도 뭐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하면 안 따라가잖아요. 그걸 많이 느꼈죠. 그게 사실은 운동 형태입니다. 이게 브레인 안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그런 겁니다. 요 운동이 거의 5, 6년 동안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진화되어 왔느냐면 아주 효율적으로 되어 온 요 운동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쪽 파트는 전전두엽입니다. 이쪽이 더 점점 후대 와서 커지면서 이쪽 파트하고 이쪽 파트가 서서히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케이? 알았다는 분이 계시네? 좋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동이 먼저입니다. 우선 피해야 되니까, 우선 살아야 되니까 운동이 먼저였는데, 운동이 뺑뺑하게 5, 6년 동안 잘 돌아가는 이거하고, 그 다음 우리가 포유동물 되고 인간이 되고 사회를 이루고 사니까네, 뭐 생각해야 될 게 많아잖아요. 이 생각하는 회로가 점점 확산되니까네, 운동 회로하고 생각 회로가 교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생각도 뭡니까? 자, 이것도 선택이잖아요. 갈 거냐 말 거냐 선택이잖아요. 우리 생각도 뭡니까? 선택이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선택이 이겁니다. 이제 이랬죠? 선택이, 자, 여기로 갈까. 됐죠? 이게 어마어마한 선택의 경우의 수가 있는 그 셀렉션, 그걸 어디서 하느냐면 운동 선택에서 작동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의 생각의 선택 쪽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생각은 운동에서 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다 궁극적으로 오래 생각하면 왜 달성하는가 메커니즘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 우리의 생각의 선택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하이에라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층, 2층, 3층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중요도별로 나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다이그램 제가 만든 건데 잘 보세요.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내가 선택 두 갈래 있죠. 그 다음 이거 가면 또 두 갈래 있죠. 이렇게 계속 갈라지는 겁니다. 진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그램 하나 봐도 왜 원숭이는 인간이 안 된다 이런 질문 안 하게 됩니다.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생물학 처음 들어가서 항상 질문하는 게 우리는 왜 우리고 근데 계속 진화한다면 왜 원숭이는 우리 쪽으로 안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숭이는 원숭이 길을 간 거고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간 거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로 간 게 인간이 갑시다. 여기로 간 게 원숭이요. 일로 간 걸 보고 왜 일로 안 왔느냐고 물으면 구의성 논설수가 없지. 됐나요? 그래서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보시면 명확해지는 질문을 안 그래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화가 이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예를 들면 단장 1년 내로 올해가 지금 경제가 좀 그런데 1년 내로 1억을 내가 현금을 저축을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죠. 그리고 월급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 한번 다 그냥 그려보세요. 그런 걸 훈련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1억 월급을 저축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경로가 다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불가는 없어요. 원리적으로. 다단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브레인은 다단계가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브레인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요 지독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자극기억도 한순간에 4-5개밖에 못하는 거 다 알죠? 이게 궁극적인 인간의 형벌입니다. 제약입니다. 제약. 그런데 이 제한 상황이 인간한테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어요. 그걸 밝혀낸 책이 이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축복이냐 하면 한순간에 하나를 안 한다면 한순간에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정신분열. 됐나요? 우리가 정신이 분열 안 되는 걸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한다는 이게 단점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장점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자각기억입니다. 그 자각기억을 내가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present itself, 여러분들 현재 그 자체라 이야기해요. 자각기억이 붕괴가 되면 여러분들 현재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정신이 분열된 사람은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움직이긴 하는데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하나 한다는 이 작업이 결국은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게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운동 선택, 운동을 선택한다는 이 메커니즘이 생각의 선택으로 갔고, 생각의 선택이 한순간에 하나씩 한다는 요 메커니즘이 하나의 트리로 가다 보면, 이게 아무리 어려운 목표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힘은 들지.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쪽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억. 자, 궁극적으로 제가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공부하자. 딱 그밖에 없습니다. 이걸 오랫동안 공부를 해봤더니 다 소리고, 다 소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자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공부하자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온 데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장기기억입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가를. 이 장기기억에서, 이 장기기억에서 디폴트 모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상징하고 이게 다 연결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됐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한장해보면 조금 어렵죠. 요거 따라오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줄게요. 요게 위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요게 그 책의 주제고, 이게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젊은 부부가 아주 장난기 많은 아들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달래도 안 되고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온테스크라는 책을 썼는데 얘가 자기 집에 아들 2명을 키우면서 이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애들한테 하도 소란스러니까 얘들아, 방 안에서는 좀 조용하라. 엄마 아버지가 있을 때 방 안에서는 좀 조용하라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애 같으면. 됐죠?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마음도 떠들어도 되죠? 무슨 말이냐면 방안이란 제약 조건, 엄마 아버지가 있거나 없거나 제약 조건, 이 2개 중에 어느 게 위계가 더 높아요? 엄마 아버지죠. 됐죠? 엄마 아버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위계로 되어 있다는, 요거는 모델링에서 굉장히 간단한 요 3개의 위계로 되어 있는 그걸 모델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복잡한 거 할 때는 몇 개 위계 정도는 하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 5개 위계만 돼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일 넘어도 사기당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왜 우리가 사기당할까? 60점 살면 많은 경험해갖고 많은 논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경험이 많은데도 사기당해요. 왜 그러냐면 사기꾼은 이 위계를 5, 6개, 10개 정도 위계를 만들어보면 계산 못합니다. 됐죠? 요걸 거의 한 100단계로 해도 되는 계산이 인공지능, 딥러닝입니다. 이 책에 딥러닝 이야기,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여줄게요.
궁극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면 방안이라는 낮은 위계가 있고 부모가 있거나 없거나 높은 위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있다는 환경에 입력이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일단 들어오면 무조건 조용해야 돼요. 됐죠? 이게 위계가 높아. 위계 높은 데서 이렇게 하고 요게 쿼다트 요게 어딘지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그 방법이 없지. 요것다가 암기하면 금방 이해돼요. 암기 못하면 10년에도 몰라요. 저는 법칙이요. 대한민국이 이만큼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50년 만에 이렇게 잘 쓰면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암기교육. 그보다 더 위대한 주입식 암기교육 때문에 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좀 한 소리 해도 저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저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최근 5년 사이 이쪽 확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토가 뭐냐면 10시간 고생할래? 10년 헷갈릴래? 근데 대부분 10년 헷갈리는 길을 택하더라고. 그럼 10시간 택한 사람은 더 이기는 거예요. 됐나요? 요 원리입니다. 자, 그랬어요. 예. 자, 여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부모, 방안, 이런 위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위계로 해결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연결됐잖아요. 보세요. 이 순차적. 이게 바로 순서화. 그 다음에 모듈로 되어 있죠. 모듈화, 순서화. 전부 다 그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저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조금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대부분 자꾸 앞dom을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야, 이거, 당신은 그렇게 뭐 한 30년 해갖고 이걸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온갖 것을 여러분 이제 짧은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뭘 봐야 되는가? 모든 학문이나 모든 사고장을 관통하는 딱 하나가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점점 이렇게 느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남녀관계, 관계인데 관계란 말이 일반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 관계란 말을 좀 더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만든 겁니다. 관계가 우리가 흔히 보는 관계는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 그 다음에 수반관계. 수반관계는 조금 어려운 용어입니다. 수반관계는 뭐냐면 오비락 우리 한자 수가 알죠? 예. 그러니까 그게 수반관계입니다. 뭡니까?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마라 그랬잖아요. 참외밭하고 신발끈은 무슨 관계요? 근데 왜 그게 고사성어가 됐느냐 하면 수반관계입니다. 실제로 인과관계 아니잖아요. 예. 그거 이해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반관계는 뭐냐면 수반이란 말은 그러니까 A, B, C 그러니까 어떤 한 흐름이 흘러가는데 다른 흐름이 고고하고 애꿎게도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수반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인과관계.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만나는 관계들은 어떤 게 불러볼게요. 거리하고 시간 관계는 뭡니까? 거리하고 시간 관계는 뭐라 그래요? 그걸 속도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동차 물어보면 알죠? 속도라 그러고. 사건하고 인과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사건이 있으면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요 두 관계. 사건하고 사건의 내용하고 사건의 내용에서 원인하고 결과 요 두 관계를 맥락이라 그래요. 그 다음 보세요. 사물하고 시간 관계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생각해 보시나요? 사물하고 시간은 무슨 관계일까요? 그걸 변화라고 합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죠. 예. 물론 좀 어렵긴 한데 바위 같은 거는 1000만 년 걸리고 인간 같은 거는 100년 만에 다 바뀌잖아요. 예. 사라지는. 자, 공간하고 시간 관계는 뭐라 그래요? 그걸 움직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움직임하고 방향 관계를 뭐라 그래요? 그걸 의도라 그래요. 요거 내가 이틀 전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이미지하고 시간 관계는 뭐죠?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만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연하고 사람 사이 관계는 뭐죠? 그걸 환경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거 생존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상하고 의식을 관계가 모르겠어요. 이제 심각해집니다. 대상,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하고 내 의식하고 관계를 뭐라 그러죠? 내가 째려보잖아요. 그걸 주관이라 그래요. 시선의 방향. 대상이 없는데 시선의 방향이 있을 수 없죠. 됐나요? 그 다음 뭐죠? 기억과 기억 사이 관계를 뭐라 그럴까요? 오마이 사이언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예. 이 태그마크라는 사람의 MIT 우주론 하는 그 물리학자가 썼는 태그마크 유니버스의 이 대목이 잠깐 나와요. 기억과 기억 사이 관계를 시간이라 한다. 시간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이전 기억과 기억을 비교하는 순간 그 변화를 느끼죠. 그게 시간의식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감각과 지각, 감각과 기억 사이 관계가 뭐죠? 아까 설명했죠. 그걸 지각이라 그래요. 왜? 이걸 여러분들 스스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인간 사회에서 인간으로 사는 모든 행위가 관계로 돼 있구나 하는 걸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은 흔히 하는 이야기 속지 말고 여러분이 또박또박 찾아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적을 수 있다는 순간이 와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 아닙니다. 거의 99%다 되는데 그 관계를 설정이 안 되는 게 가장 심각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적하고 현상적이라는 이 관계는 뭐냐? 따라오셨나요? 이거는 아직도 인간이 해명을 못했습니다. 궁극의 질문입니다. 여우의 거는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대부분 비슷하게 답을 달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구상의 이 관계를 답을 단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저도 웬만큼 책은 다 살펴보고 얼만큼 논문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인류가 만나는 가장 궁극의 문제는 요 질문입니다. 물리적이라는 거하고 현상적이라는 이 사이의 관계가 뭐냐? 요게 먼저 물리적에서 화살표를 보면 물리적에서 현상적으로 갔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현상적에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는가? 이 양방향 화살이 어떻게 되는가는 오리무중이요. 물리적에서 현상적으로 간 걸 현상적 변환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하이데크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해왔고 내가 여기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양방향 화살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가 뭔지 몰라요, 아직. 인류가 궁극적으로 모르는 거는 뭐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뭐 사후에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모르는 거는 물리적이라는 현상하고, 현상이라면 한번 붙여봅니다. 물리적, 바위, 산, 자동차, 물리적이죠. 네. 다르게 할게요. 이거 아닐세스의 그 책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자는 사물이지만은, 물리적인 현상이지만은 의자성은 현상적이라는 거예요. 의자하고 의자성이란 말이에요. 압니까? 체어니스. 체어는 의자잖아요. 그건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저 보이는 의자예요. 됐죠? 근데 체어니스는 말이 뭐죠?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의자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체어니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의자임. 따라오셨나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내가 프로세스했고 의자라는 현상하고 이 관계가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걸 다 손놓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직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모르는 거는 뭐 깨달음의 세계, 뭐 사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문제는 물리적이라는 거하고 현상적이라는 거의 이 절벽 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설탕을 먹으면 달잖아요. 설탕을 부어갖고 다는 걸 보면, 브레인 좀 한번 보면, 녹아갖고, 그 분자 레벨에서, 그 설탕은 과당하고 포도당이 결합한 겁니다. 이당류입니다. 그 분해해갖고, 이 미각세포 맛봉우리에 해갖고 전화펄스가 생겨 여기까지 왔어요. 전화펄스까지 설탕을 녹여갖고 내가 단맛을 녹여갖고 이 모든 분자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신경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파민이 나왔다 합시다. 그 다음에 글루타메트가 나왔다 합시다. 나오고 다 설명이 돼요. 근데 글루타메트가 시냅스에서 확 분비됐는데 왜 당신은 그걸 달다라고 느끼느냐 이거예요. 그게 현상입니다.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는 너무나 큰 절벽이기 때문에 인류가 해명 못하는 건 깨달음의 세계, 그 다음에 사후에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궁극적으로 해명 안 되는 거는 물리적인 거하고 현상적인 거 이 다리를 못 놨습니다.
그게 바뀌어졌다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 관계를 인과관계냐, 수반관계냐, 이런데 에델만 같은 사람은 수반관계로 보고 있어요. 인간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되었어. 그래서 이건 아직, 이걸 브레인에서 뭐냐면 감각질 문제라고 그래요. 브레인 좀 공부하시면 다 알죠? 감각질 문제. 의식이 왜 해명 안 됐냐 물으면 의식의 감각질 문제가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궁극의 질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됐죠? 예,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자 다시 돌아갈게요. 해명이 안 됐거나 말거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관계입니다. 됐죠? 기억과 기억 사이의 관계에서 시간이 출현하고 뭐 다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자, 그러면, 관계가 뭘까? 그러면 관계는 반드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관계가 출현했다는 건 먼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 관계지. 두 사람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됐죠?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사물과 대상은 관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저 거의 1년째 지금 머릿속에 안 떠나가고 매일 몸부림치는 게 이 문제입니다. 대상이 없는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관계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냐면 두 사람 사이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관계의 그림자로서 나중에 출현했다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 관문을 먼저 여러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산책을 하면서 다 비유를 하나 생각했는데, 자, 큰 감옥에 감시탑에서 그 교도관이 서치라이트를, 누가 탈출하는가 서치라이트를 붙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서치라이트 쫙 그냥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서치라이트 불빛이 그냥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것도 없잖아요. 이거 지금은 그냥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 더 실험을, 상상 실험을 좀 아이디어하게 하겠고, 모든 조건 없고, 그냥 이 사람이 갈래적으로 밤 12시에 서치라이트 비추고 있어. 그냥 주르르르 모든 방향에 비추잖아요. 모든 방향에 비췄다는 게 그냥 관계부터 먼저 있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러다가 뚝 하다 저 숲에서 뭐가 팍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빛하고 간수의 교도관의 눈하고 저 끝에 탈출한 범인하고 그 사이 빛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빛으로 연결된 그 연결이 관계고 두 끝이. 그럼 먼저 발견되기 전에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한 1년 정도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문이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갇혀 있는가 하는 관문입니다. 관계가 먼저였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직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몸부림쳐도 우리는 머릿속에는 관계라는 것은 두 대상 사이의 관계지, 그 두 대상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나가봅시다. 그거에 피해갈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봤더니 이 모든 게 물리적에서 현상적 변화는 우리가 알아요. 항상 보는 현상적 변화를 보는데 이 두 사이의 관계는 뭔지 모른다는 거야, 아직. 설탕을 아무리 먹는데 설탕의 케미칼적인 걸 아무리 추적해도 달달한 이 달달한 현상은 규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달하고 느끼는가? 이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심지어 우주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달한 현상은 인간의 브레인이 만든 세컨드 우주라는 겁니다. 따라하셨나요? 이건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건 명확해지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에델만이 썼는 세컨드 네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보시면 그 책 전체 내용 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셀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의식, 셀프, 지각. 이게 다 현상이라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오늘 요걸 꼭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셀프, 자아, 의식, 느낌, 지각, 이게 전부 다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세계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주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한테만 있는 겁니다. 인간 브레인에서 만들어낸 건데 만들어낸 이 현상하고 그걸 일으키는
관계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과관계인지 수반관계인지 이게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환이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변환이 일어났다는 건 알아요.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보죠. 일어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너무나 연결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절벽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의 문제입니다. 이게 풀리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이빙 하고 있는 게 이게 풀리면 이제 인류의 완전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릴 것 같은데 그 한 축이 어쩌면 양자 컴퓨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 넌로컬, 비국소 이론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양자 컴퓨터 계산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파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계산기입니다. 파동은 정의상 무한대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국소적입니다. 넌로컬 이론이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입자물리학 하는 사람들이 로컬 게이지 시메트리를 이야기해요. 그건 로컬 이론입니다. 로컬에 대칭이 끼어진 걸 대칭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주의 네 가지 힘이 나왔다. 이게 이제 입자물리학의 기본 도구마입니다. 기본 이론이고 이어서 노벨상이 뭐 거의 수십 개가 나왔잖아요. 인류가 가장 엄밀한 지적 결과인데 그대로 있고 또 한 축은 뭐냐면 우주가 이쪽에 아인슈타인이나 이쪽 입자물리학자들이 많이 했던 거는 그러니까 국소, 로컬 시올입니다. 근데 최근에 양자 컴퓨팅이 하는 거는 넌로컬입니다. 그래서 양자 인탱글먼트 들어보셨죠? 우주의 무한 끝하고 끝 사이도 동시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22년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이론입니다. 그 이쪽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상적 변환 이쪽하고 아마 양자 컴퓨팅, 그 다음에 오늘 잠깐 시간 있으면 언급드린 차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인류가 마주하는 궁극의 질문은 물리적에서 현상적 넘어가는 이 과정, 그 다음에 우주가 로컬이냐 글로벌이 연결됐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차원에 관한 문제. 네, 이 세 가지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케이. 자,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L0, T0, M0는 상수입니다. 예. 이 식은 대충 다 아시죠? 이거 일단 안다고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하자. 내가 오죽답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교육이 가장 잘한 거는 주입식 안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시나요? 이제 이 현장에서 30년 뛰어본 사람이 느끼는 우리나라가 가장 위대한 교육은 주입식 안교육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는데 지금 그걸 놓치기 시작한 게 벌써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헷갈리는 거예요. 다 거기를 택해버린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든 기억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L은 길입니다. T는 시간입니다. M은 질량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요거 증명하는데 30분이면 돼요. 30분 고생 안 하고 30년 헷갈려요, 사람들이. 네, 됐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간단히, 독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그냥 패턴만 보세요. C는 뭐냐면 강속입니다. 다 분모에 C가 있죠. 패턴을 보세요. 의미를 묻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분자에 다 V가 있죠. 그 다음에 제로 붙은 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 보세요. 만약에 V가 요 각각 C는 강속도입니다. 강속이 상수잖아요. V를 제로로 다 이어보세요. 속도입니다. V가. 제로 이으면 요거 제로 되죠. 그럼 여기 1밖에 없죠. 루트 1은 1이죠. 1 곱하기 L0는 뭐죠? L0가 되죠. L0가 뭐죠? L이란 말이죠. 요게 바로 정지길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보세요. 요것도 V를 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요게 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 1만 남죠. 1 나누기 하면 요것도 그대로 T0가 되죠. 그럼 T0가 뭐죠? T하고 같다는 말이죠. 요게 뭐냐 하면 정지좌표계에서 봅니다. 이게 그렇게 없습니다. 내가 내 시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팔을 이렇게 봤습니다. 내 시계를 본 거예요. 요때를 T0라고 그래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자를 갖고 재는 거. 자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잴 때, 그때를 L0라고 그래요. 됐죠? 요거 정지좌표계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좀 배웠을 거예요. 지금도 이하 동문 됐죠? 자,
두 숫자만 외우면 돼요. 자, 공부 잘하는 분 이야기 드릴게요. 무조건 복잡한 공식이면 0하고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돼요. 이렇게 안 가르치고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의미가 따지니까 그러다 머리 아파갖고 아름답지 않아갖고 귀찮아서 안 해버린 거죠. 모두 공부 안 하는 건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베껴주면 돼요. 자, 0을 집어넣어봤죠? 두 번째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겠죠? V를 C를 집어넣어 보세요. 자, 지금부터 같이 해봅시다. 요 바뀔 수 있는 거는 V 하나밖에 없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V는 속도인데 속도가 C가 되면 강속도가 되죠. 그럼 여기 오면 1이 되죠. 그럼 1-1이 되죠. 그럼 제로가 되죠. 요 텀 전수 제로. 근데 이게 제로가 뭐죠? L이 제로라는 거예요. 어이? 됐다. 그래. 자, 1분, 5분 내로 씻겠습니다. 요까지 가고, 요 아시아 이름 관계란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일게. 자, 이거는 뭐냐면 1차원입니다. 1차원은 내가 달려가면 이 길이는 뭐냐면 내 앞에 전개된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속도로 V가 C가 되면 이 텀 전체가 제로가 되어버죠. 길이가 제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앞에 길이 쑥 말려 들어가고 사라져버려요. 공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다. 시간 여볼까요? 시간은 반대입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V를 C로 여보세요. 그러면 이게 1이 되죠. 1-1은 제로가 되죠. 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건 무한대가 되죠. 자, 무한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죠? 시간이죠. 시간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초침이 이렇게 가다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요 1초 움직이는데 무한대 시간이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잖아요. 두 인터벌이잖아요. 이게 무한대로 바뀌어버려요. 요거 질량도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도 강속도로 가속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강속도로 달리면 관측자가 보면 그 앞에 공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뮤온이라는 입자가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올 때 그 뮤온의 평균 수명하면 지구 표면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런데 뮤온 속도로 내려오면 자기 지구로 내려오는 이 공간의 길이가 줄어들어갖고 지구 표면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관측하는 이 입자 물리학자들이 이걸 먼저 보고 바로 공간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공간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팽창해요. 오마이사이즈. 무슨 말이죠? 시간하고 공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어요? V 때문에 바뀌었죠. 그럼 V가 뭐예요? 다시 돌려볼게요. V가 뭔지 보여줄게요. 거리하고 시간 관계죠. 됐나요? 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것도 관계에서 온 겁니다. 무슨 관계? 속도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속도는 뭐냐 봤더니 바로 거리하고 시간의 관계잖아요. 거리 나누기 시간 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관계입니다. 됐죠?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 또 이 많은 관계 중에 딱 하나의 관계에 주목해갖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관계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대부분 관계는 알아요. 직관적으로 아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이 모르는 관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냐 하면 물리적에서 현상적으로 넘어오는 이 관계를 공식으로 만들 수 있던 사람은 이를 지적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의식, 자아, 깨달음 이 전체 문제가 현상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깨달음은 내가 예외를 해주겠습니다. 깨달음은 내가 내 영역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의식, 지각, 감각 전부 다가 현상적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없는 겁니다. 단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이냐 지각이냐 질문을 할 때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건 현상적인 거다. 그럼 현상적인 거는 몇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철학교들이 많이 해놨어요. 물리학도 다 알아요. 현상적인 건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현상적인 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지해 있는 현상은 없습니다. 됐죠? 현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여러 시인 한 번 초청해 옛날에 강의를 들었는데 시가 뭐냐고 이 사람 정의를 내려요. 나이덕 시인입니다. 정의를 쫙 내는데 봤더니 시는 뭐냐 하니까 인간의 상징, 아름다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는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욱하고 일어나는 걸 문자로 포착하는 게 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든지 아무리 황당한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뭔가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입니다. 됐죠? 현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 때문에 현상적 사건 속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시간 빨리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관계, 이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나열해 보시라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관계 아닌 것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만약에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관계를 맺을 수 없죠. 그러면 마음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마음이 되려 해도 최소한 2개의 브레인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없으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도 출현하지 않습니다. 됐죠? 모든 게 관계입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